더 치는 거야. 이때 선생님 뭐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교사가 치는 연주가 요 패턴이거든요. 아이가 이거를 듣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가 여기야. 도도도도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가다가도 빰빰빰 치는 리듬이 들려서 이렇게 가다가도 점점 맞춰줘야지. 그래야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자당탕 치는 거면 얘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야. 내일 교사가 선생님이 연주해준 연주는 전혀 듣지 않는 거야. 그게 듣는 힘이 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피아노 건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스티커 좀 여유가 있어서 토끼 스티커를 다 붙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여의치가 않아, 뭐, 이렇게 자료가 별로 없어 라고 하시면 스티커 있죠. 빨간 색깔 스티커나 뭐 파란 색깔 스티커나 이렇게 동그라미 스티커를 여기다가 2개씩 붙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 딱 봐도 토끼는 아니고 뭐 파란 색깔 동그라미 스티커지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붙여주시면 돼요. 2개를 붙여서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근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아이가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라면 이걸 아이한테 하도록 시키시면 되고, 아니면 선생님 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가 없고 이 초록색깔 스티커만 있으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근데 이게 훨씬 더 쉽겠죠. 딱 봐도 토끼니까.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끼가 있네. 토끼 어딨나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아이가 자유롭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거 손바닥에 스티커 보면 보여요. 이렇게 치는 애, 이렇게 치는 애, 이렇게 치는 애, 이렇게 치는 애,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되는 각손을 써야 된다거나 뭔가 좀 소근육을 써야 된다 하고 하는 아이면 이렇게 치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토끼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토끼를 찾게끔 시켜.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면 첫 번째, 먼저 그냥 손바닥으로 토끼 리듬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토끼, 또 토끼 어디 있어? 토끼라고 해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 아이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 의자 아예 딱 뒤로 치워버리고 이 건반을 전체를 다 보게끔 시켜요. 그럼 아이가 이제 걸으면서 이동을 하면서 토끼 어디 있어? 여기요. 토끼 어디 있어? 여기 하면 뭐 토끼 이렇게 치는 애가 있고 토끼 이게 기억에 남아서 리듬에 맞춰 들은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연주하게끔 시켜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공. 스마일 공 있죠? 이 스마일 공 가지고 토끼 이게 훨씬 더 집중하고 더 음악적인 거죠. 토끼 그냥 토끼요. 토끼요. 이렇게 가는 거랑 토끼 또 찾아볼까? 토끼 한 번 더 토끼라고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집중하고 리듬에 맞춰가지고 가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손가락으로 토끼 갈 수도 있겠죠. 2번 손만 손가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토끼처럼 귀가 깡총 이렇게 스토리텔링해서 이어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끼 또 어디에 있나? 토끼 해도 돼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죠. 토끼라고 해서 이렇게 2,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른 손 모양이 아니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놓고 치는 거예요. 토끼처럼 라고 해서 아이의 그 소근육 발달이나 연령에 맞게 2번 손가락, 그다음에 2, 3번 손가락 동시, 2, 3번 손가락 각각, 스마일공, 손바닥, 혹은 뭐 주먹. 저는 이렇게도 하게끔 시키기도 하거든요.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 규칙, 패턴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토끼 아래에 누가 산다고? 이때도 확인하셔야 돼.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도레미 토끼 아래에 도레미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한테 보여줄 때는 이 빨간 스티커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쳐주고 도집이 그럼 어디일까? 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붙이게끔 하는데, 만약에 아이에 따라서 토끼집 아래에 도레미 살고 있다고 했는데 도집이 어디일까? 라고 해서 요 정도만 줬는데 아이가 붙일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 근데 아이가 막 이래 엉뚱한 데 쳐. 선생님이 토끼 아래에 도레미 살고 있어 라고 하면 내가 도 집어줬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붙일 수 있나. 근데 이렇게 해줘도 어려워해요. 저 방금 했던 5세 아이는 어려워했거든요. 해서 어려워하면 도와줘야지. 도레미 내가
도야 한번 붙여볼까? 해서 그냥 아예 딱 대놓고 줘요. 아이가 붙이게끔. 또 도레미 누가 도라고? 붙여볼까라고 해서 그냥 아예 다 줘요. 아이가 붙이게끔. 많이 어려워한다면. 왜냐면 또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를 찾아서 아이들하고 이걸 다 보게끔 시키는 거예요. 토끼 아래에 도집이 있구나. 도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약간 느끼게 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 자 2번 손가락 나와라. 이때도 마찬가지 2번 나와라. 2번 나와라. 3번 나와라.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은 아이들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한번 도만 연주해 볼까? 도 뭐라고? 도 제가 예전 영상에 A 마이너 F G 했던 거 있거든요. 해서 아이가 치면 선생님이 쳐주는 거야. 그럼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크로스로 가도 되고 막 이렇게 벌려서 가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치거든요. 성격 다 나와요. 아이들 성향이. 그래서 치는 거야. 이때 선생님 뭐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교사가 치는 연주가 요 패턴이거든요. 아이가 이거를 듣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가 여기야. 도도도도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가다가도 빰빰빰 치는 리듬이 들려서 이렇게 가다가도 점점 맞춰줘야지. 그래야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자당탕 치는 거면 얘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야. 내일 교사가 선생님이 연주하는 연주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듣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단번에 맞추는 아이가 있고 우당탕탕 치다가도 들려서 맞춰 나가는 아이가 있고 와 끝날 때까지 전혀 모르는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이 파악하시는 거야. 얘는 아직 듣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굉장히 잘 듣는구나. 좀 어려워하지만 결국 해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듣는 힘을 파악하시면 돼요. 내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치면 되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지고 듣는 힘이 있는 아이가 다른 걸 못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듣는 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듣는 힘, 엉덩이 힘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어떻게 확장하게요? 너무 잘해. 막 도것만 능숙하게 찾아. 혹은 얘가 7세야, 8세야. 그럼 도를 찾아야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미는 어디 있을까? 라고 해서 또 찾기끔 시키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영상을 꼭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올인원 요 1권에 있는 요 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6세반 했던 아이는 올인원 2권에 있는 28페이지 요 수업을 했거든요. 어떤 수업 했는지 아시겠어요? 보시면 2선으로까지 선으로 확장해 나갔고 자 올라가고 머무르고 내려가고 요걸 했어요. 이거를 또 건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해서 사실 이 교재는 음원을 듣고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해서 활용하는 수업인데 이거를 일반 학원에서는 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드리는 그 유아 피아노 수업이 제가 같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학원이시라면 혹은 7세, 8세 아이들이 기초반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이걸 이렇게 5선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수업 방법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1권을 있는 교재에서 그 검은 것만 패턴 하는 걸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는 뭐 2권, 뭐 3권 다른 올인원 교재에서도 어떻게 일반 수업에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5선을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건반으로 연결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인원 2권 있죠. 2권에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거를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건반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피아노 연주를 하는지 그 방법을 또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6세, 5세는 좀 많이 어렵고요. 6세 아이들은 해요. 그리고 7세인데 일반 바이엘 교재를 하시는데 악보 보기 어려워한다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선 악보를 바로 보여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해요. 일반 학원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수업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은데 제 생각엔 우리 학원만의 정말 유니크한 그 티칭 방법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글을 봤는데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을 더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던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무언가 문제에 직면했을 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바꿔 나갈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지. 힘을 합치고 뭐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그걸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초등만 보지 말고 진짜 이제 초등이 아닌 유아나 뭐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시니어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초등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 진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역경이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 주변에 초등학교에 이런 방과후 피아노 수업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그러면 거기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가르친다라든지, 혹은 나도 초등을 가르치고 거기도 초등을 가르치지만 그와 내가 다르다는, 정말 나는 유니크한 특징 방법을 알고 있어 라고 한던지, 라고 해서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학원에 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되지. 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나 망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원장님들께서 아,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초등만 바라보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한 성인 레슨을 한번 해볼까? 우리 동네에 뭐 그런 문의가 많던데 성인을 공략해볼까? 혹은 아, 그러면 조금 어르신들을 공략해서 그런 시니어를 노력해볼까? 혹은 유아가 많네. 우리 신도시여서 애기들 이렇게 많네. 근데 주변에 학원에서 안 받아줘. 그럼 나 유아를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셔서 다른 그런 고객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유아를 가르치기에 좋아요. 아니면 뭐 내가 5세 너무 나는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시면 6세 정도면 받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7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7세부터 받아. 그러면 한 살만 딱 먼저 낮춰보세요. 막 두세 살까지 낮추는 거는 원장님들이 조금 힘들 수 있고 내가 7세부터 받고 있다면 6세를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6세를 가르쳐와. 그랬더니 괜찮네? 이렇게 했더니 이거 좀 내가 할만하네 라고 하면 또 한 살 낮춰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8세부터 받아. 그럼 7세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없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에 공급은 많잖아요. 그게 아닌 공급이 별로 없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그런 시장을 좀 노려보는 거예요. 그게 유아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시니어가 될 수도 있고, 꼭 유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원장님들이 요즘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원장님들께 제가 꼭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할 수 없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우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저처럼 제가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학원을 정리하고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장에 과연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상품을 원하는 고객이 있나를 보셔야 돼. 나는 유아 수업이 준비가 됐어. 근데 이 시장이 유아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어. 그럼 거기에서 백날 고객들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팔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안 사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져가도. 그게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방법을 찾고 생각했더니 이런 방법이 해결책이 생각이 났어. 근데 그게 과연 이 동네에서 원하는 상품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니네. 나 이거 너무 잘할 것 같고 잘 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상품을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눈을 좀 돌려보니까 저 시장에서는 이 상품을 원하네? 그럼 저는 과감하게 옮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내가 이 일을 선직으로 삼고 계속하고자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도 좀 해결책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일 겁니다.